살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 개형에서 벗어나서 다른 측면에서도 좀 물어보는 파트예요. 뭐 역함수도 나올 것이고 다른 것도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필수예제 6번에 보시면 필수예제 6번은 저거 별표로 쳐놓으세요. 이거 단골 시험 문제거든요. 사로 바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와 이 사이에서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번째 만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하고 이 직선하고의 위치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또는 어떤 범위여야 되느냐 한 점에서 만난다면 K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느냐 또는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물어볼 수 있는 걸 싹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는 한 개만 물어보겠죠. 이 셋 중에서. 그래서 얘도 크게 보면 그래프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램을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얘부터 그려야 되겠죠? 얘는 4x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쯤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 그래프가 이제 요거고 그 다음 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얘는 기울기 일자리고요. y절편이 k인 놈이에요. 그러니까 y절편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에요. 기울기는 똑같은데 기울기는 항상 1이죠. 그대로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기울기 일자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K가 여기가 K죠. K가 이쯤에 있을 때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려봐야 소용이 없지. 계속 안 만날 테니까. 그럼 이제 살살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봤을 때 기울기 일자리에서 요렇게 생겼을 때 이 점에서 한번 만나기 시작하죠. 요때 K를 찾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K가 좀 더 내려왔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K일 때는 어디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아, 요거보다 K가 내려오면 요 노란색 K보다 내려오면 빨간색 K 정도 되면은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구나. 이해되죠? 언제까지 그 짓을 하느냐? 여기까지. 이 점을 지날 때까지. 요 점을 지날 때. 여기 K일 때까지가 그 짓을 하겠구나. 요 빨간색 영역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더 내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더 내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여기 K일 때는 또 요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서 만날 테니까. 그림이 더 안 그려져 있어도. 아, 그러면 크게 보면 노란색하고 빨간색 K를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걸 이렇게 쭈르르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첫 번째 요 K, 이 K를 찾아봅시다. 노란색 K. 요거 한 점에서 접하는 형태죠.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건 바로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돼요? 한 변씩 0 되겠구나. 이거 떠올라야 되는 거죠. 또 요 첫 번째 K를 찾아봅시다. 이때의 K. 이때의 K를 찾아보면 x 플러스 K와 루트 4x 마이너스 8이 한 점에서 중요한 건 접한다라는 거죠. 접한다. 접하니까 한 변씩이 0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K를 찾아야 된다. 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뭐 해야 돼? 제곱해야지 뭐.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4x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이 안에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의 k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2차식이 여기까지 이랬죠. 이 자식의 판별식이 0되는 k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마침 짝수네요. 짝수 공식을 써봐야겠습니다.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k제곱은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8 이꼴 제로가 될 거예요. 네,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4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아,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일 때구나.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마이너스 1보다 내려가면 이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아, 여기 미리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봤었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빨간색은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 점을 만날 때 어느 점? 2,0를 만날 때까지 가능한 거죠. 빨간색은. 그래서 붉은색은 얘는 2,0을 지날 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구하기 쉽죠. 누가 y 이퀄 x 플러스 k가 어디를 지나? 2,0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2 플러스 k 이퀄 제로가 되고 따라서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여기는 이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k가 어디까지 가능하다?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돼야 되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 다음 그 이후로는 계속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다가 추가 또는 이렇게 쓰면 되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 영역은 어디냐? 어디긴 어디겠어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죠. 이때 안 만나겠죠. 위에로 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돼요? 네. 이거는 꼭 자기가 여러 번 익혀서 이걸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점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해보면서 본인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2보다 아래로 내려가도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만납니다. 한 점에서 무조건.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 문제는 꼭 기억하셔라. 그 다음 두 번째 드디어 나왔네요. 역함수. 자, 얘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A와 B와 C를 찾아라 이랬어요. 그거를 뭐 다 더하래? 그냥 찾아래? 네. 자, 역함수니까 당연하게도 이쪽에서 정의역과 이쪽에서의 치역이 이쪽에서는 반대가 될 겁니다. 그쵸? 이쪽에서의 정의역과 치역하고 반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죠?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치역은 요 놈 때문에 만들어지겠죠? 치역은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러니 이쪽에서의 정의역은 이쪽에서 치역과 원래 함수의 치역과 똑같으니까 얘가 2가 되니까 c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역은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과 치역이 뒤바뀐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기본적인 거예요. 유리함수에서 나왔고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A와 B를 찾아야 되니까 역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무리함수는 역함수 만들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뭐 유리함수처럼 뭔가를 외워야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계산하면 돼요. 역함수 만들기 방법 어떻게 돼요? x하고 y를 바꾼다. 그거예요. 끝이에요. x는 이렇게 바꿨죠? 어차피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의 걸그적거리는 이런 숫자들은 다 x쪽으로 몰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제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y-1은 제곱이 되고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1이 하나 더 더해지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 b는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다 찾았죠? 이게 역함수 만들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얘는 유리함수에 비하면 뭐 외우는 거 자주할 것도 없습니다. 뭐만 조심하면 돼요? 제곱하기 전에 이쪽으로 얘 숫자 이항시켜서 제곱해야 됩니다. 여기는 루트만 딱 남아있어야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야 완전 제곱했을 때 예쁘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역함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함수하고의 교점도 물어보겠죠. 필수예제 8번. 이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 자식하고 그 역함수가 서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교점의 좌표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두 개가 나오냐, 어떻게 하나가 나오느냐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령 무리함수가 원래가 여기 이 라인 이상 올라가서 왜 이러죠? 왜 미끄러지죠?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치면은요, 이거 좀 더 연장하고 역함수는 여기 반대편에서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점 한 점에서 만나요. 즉,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에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시작점이.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몇 번 만나게 돼요? 두 번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으로 찍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y=x의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번 만났거나 한 번 만났거나 결정돼요. 그때마다 달라요, 겠지.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면 만나지도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안 만나겠죠. 역함수는 안 만납니다. 왜? 얘가 y=x가 증가하는 속도가 얘도 증가함수긴 한데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훨씬 느려. 그러니까 너무 오른쪽에 치우치면 얘랑 만날 일이 없어.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 얘는 해봐야 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둘을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y=x랑 얘랑 y=x랑 같습니다 해서 찾는 거죠. 이게 다죠 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좀 그나마 조심한다고 하면 얘가 정의역이 있기 때문에 값이 나오더라도 이 교점이 나오더라도 3분의 2보다 큰 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에 안 맞는 가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맞는 애가 계산상 가짜로 나올 수도 있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무연근이라고 불러요. 이유 없이 나온 이유는 있어. 근데 근본 없는 근이 나왔다는 얘기야. 무연근은. 이거 왜 나오느냐? 가상 이게 제곱을 하다 보면 가상으로 반대편이 만들어져. 그 반대편이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게 제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이렇게 제곱이.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이 뭐 하나가 나온다고. 나오지 말아야 될 놈이 하나 나온단 말이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걸 무연근이라고 불러. 우리가 전문용어로. 그건 제거해주면 돼. 자, 얘부터 하자. 얘 마찬가지죠. 제곱해야 되니까 이 숫자가 이쪽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x-2의 제곱 이꼴 3x-2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3x-2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나오고요. 이때 x값으로 1과 6이 나오는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나와야 된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1이 이게 안 맞네. 1이 무형근이거든? 여기 있는 이거 쓸데없이 나온 얘가 1이거든? 지금 여기가 3분의 2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잠깐만요.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림 말고 이거 그림으로 보면 정확하게 무형근인 게 드러나는데 식으로 얘가 버려야 되는 거야. 얘만 답이거든. 왜냐면 요 스타일이 얘거든.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이유는 알아요? 여기가 시작점이 얼마예요? 3분의 2,2점. 그래서 y 꼴 x의 위쪽에 있어요 지금. x 값보다 y 값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요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만나야 돼. 근데 답이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1과 6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지. 무형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를 버려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무형근을 식으로 찾는 방법. 있죠. 이걸로 찾으면 되겠다.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가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 치역이 이렇게 되니까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가질 수 있는 x값은 2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보다 큰 놈만 가능하다고. 근데 갑자기 1이 나왔잖아. 가짜라는 거지. 내 말 이해돼? 왜냐하면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교점이니까 얘의 좌표도 되고 얘의 좌표도 된다고. 둘 다 가지고 있는 놈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근데 2보다 작은 놈이 나왔잖아. 이게 가짜라는 건 얘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그림 안 그리고도 알 수 있겠다. 무형근. 무형근 찾겠다고 그림을 그리는 건 좀 시간 낭비고 무형근을 찾는 방법으로 메모를 해주세요. 역함수의 정의역을 비교해 본다. 거기서 역함수 정의역에서 벗어나는 x는 버린다. 무형근이니까. 이해될까요? 그러면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워낙 오래 해서 그냥
함수식을 보면 그림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져가지고 답이 나와도 이게 무형근이다 아니다가 바로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면 확실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림을 매번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겠다고 그림을 매번 그리는 것도 사실은 시간상으로 그렇게 이득 보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정의역으로 찾는 게 더 빠르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역함수에서 정의역은 원래 함수에서 치역이니까 눈에 바로 보인단 말이야. 플러스 2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도 x값이 나오려면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x만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 무형근을 그림 안 그리고도 찾아낼 수 있겠지.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좀 더 나은 방법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야? 끝이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줄게요. 일단 여기도 8번까지도 문제 1번부터 먼저 쭉 푸시고 시간 여유가 되는 학생은